어젯밤 달을 보니까 살짝 못 미친 동그라미였어요. 하루만 더 차오르면 보름달이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주 특별한 보름달이 뜨더라고요. 매일 달에게 슬금슬금 다가오던 붉은 별 화성이 보름달 옆에서 반짝이는 날. 달과 화성이 짝꿍이 되려면 태양과 지구 그리고 보름달과 화성이 일직선에 위치해야만 하는데 이런 순간은 지난 300년 동안 5번, 앞으로 100년 동안 2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다음을 기약하려면 2059년인데 그러면 37년 뒤에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과학자들은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이때가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탐사선을 완성해서 발사한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37년 뒤에 이 순간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어쩌면 현재의 행운과 미래의 꿈이 공존하게 될 오늘 밤. 보름달 옆에 설 붉은 별에 여러분은 무엇을 담으시겠어요?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저는 김아라입니다.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을 매번 달이 차오를 때마다 포기했던 그 다짐을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못 알아들을지 몰라 지레 겁먹고 벙어리가 된 소녀는 모두 잠든 새벽 4시 반쯤 홀로 일어나 창밖에 떠있는 달을 보았네. 하루밖에 남질 않았어. 달은 내일이면 다 차올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걸 놓치면 영영 못 가.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가자. 오늘도 여태껏처럼 그냥 잠들어 버려서 못 갈지도 몰라. 하지만 그러기엔 소녀의 눈에는 저기 있던 저 달이 너무나 떨리더라. 달은 내일이면 다 차올라. 그걸 놓치면은 절대로 못 가.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장기하와 얼굴들이었습니다. 생생라디오 12월 8일 목요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봅시다. 여러분의 문자. 어젯밤과 오늘 새벽 보름달이에요. 새벽에는 금성도 보이네요. 보름달처럼 예쁜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3232님도 주셨어요. 어제 진짜 조금 덜 찬 달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 일찍 떠 있어가지고 예쁘다 했는데 오늘은 더 멋지겠네요. 보니까. 직장 주차장 도착해서 편하게 출첵 문자합니다. 붉은 달에 2023년 저의 47살의 해 초 대박나게 해달라고 빌어야겠습니다. 오호 완전 설레요. 4570님 주셨어요. 이런 거 빌고 이러면 새해를 맞는 그 기분도 막 설레죠. 지금부터. 그죠? 연말 마무리 잘하는 것도 좋지만 다가올 새해에 대해서 설렘을 간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4879님 출첵입니다. 인생 2막을 위해 학원 다닌다던 40대예요. 다음 주에 중간고사 개념으로 시험 치고 21일부터 실습을 나갑니다. 벌써부터 긴장되고 부담되지만 잘할 거라 매일 스스로 내 자신에게 주문해요. 같이 같은 길을 달리고 있는 동기들 다 화이팅! 그럼요. 4879님 잘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문자 주시고요. 이것도 함께 올려주세요. 오늘의 생사 생생한 아침 사진도 기다릴게요. 오늘 새벽에 달도 봤고 먼저 올라온 사진은 그리고 또 어떤 사진들이 올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맞이한 그 장면 아니면 어제 이거 보내고 싶었는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사진 기다릴게요. 샵 2302 사진은 건당 100원의 이용료 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의 사진 그리고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기다리면서 광고 나갑니다. 티맵 대리운전 경상남도 린나이보일러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진주 혁신도시 프로지오 퍼스트시 동방축산 제공입니다. 광고. 다 같이 짠! 자, 2차 가야지. 팀에 별고. 뭐? 술 먹고 팀에? 이런. 그게 아니고 잘 들어. 연말이지. 술 마셨지? 팀에 폈지? 대리 있지. 확인하라. 연말 연시에도 팀앱 안에 대리 있다. 와, 바로 잡히네. 팀앱 다 있지? 대리도 있지. 팀앱 대리.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경남 1인 자영업자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경상남도에서 고용 산재보험료를 지원해준대요.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50에서 30%.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 1인 자영업자님들 파이팅! 문의 211-3423. 부모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요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세대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린나이니까. 모두가 따뜻한 온 세상으로 갑니다. 린나이. 인테리어 이제는 스케일이다. 보온 디자인 인테리어 창원 직영점. 다양한 디자인 압도적인 스케일의 인테리어 쇼룸 전시장이 창원 파령동에 오픈합니다. 내 집에 내 삶에 맞게 창원 파령동 보온 디자인 인테리어 직영 쇼룸 전시장 오픈. 안녕하세요. 진태현. 박시은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가치. 진주 혁신도시가 아껴둔 자리에 자부심의 클래스가 다른 첫 푸르지오가 옵니다. 진주 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 12월 오픈 예정 1899-3555 대우건설. 푸르지오. 우리 동네 고깃집은 동네 방네 동반죽산 돼지고기
0899-5542 동네방네 동방축산. 네, 생생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뜨는 해예요. 통영에서 이렇게 이쁜 해를 봤네요. 와, 황금빛 해네요, 진짜. 오, 일출 제대로 보셨는데요. 너무 멋져요. 예, 사진 그냥 그 황금빛이 쫙 펼쳐져 있는 그 모습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구에서 화성이 가장 가까울 때가 8천만 마일이라던데 최신 우주선으로도 4년이나 걸리는 그 화성이 육안으로 보이는데 꼭 봐야겠습니다 하고 7653님 주셨습니다. 저도 까먹지 말고 꼭 봐야 되겠는데 나중에 알람 해야 되겠어요 진짜. 네. 좋은 아침입니다. 7512님 오늘 음력 보름이 생일이라 항상 밤이 밝았었어요. 하늘을 보는데 어제 뜬 달이 새벽에 붉게 떠 있더라고요. 화성과 옆에 있었나 봐요. 더 행복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셨어요. 네네네 7512님 오늘이 생일이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멋진 또 밤 풍경도 오늘 감상하실 수가 있네요. 그쵸? 0790님 생생 출첵합니다. 오늘은 출근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 아침 식사 중인데 오늘 아침은 엄마표 김밥이에요. 작은 컵라면 하나도 같이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그냥 완벽. 퍼펙트. 든든하게 먹고 오늘도 생생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갓 만든 김밥 사진으로 올려주셨는데 너무 맛나 보이네요. 자, 날씨 좀 볼게요. 날이 갈수록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어요. 일주일이 넘도록 부산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화재 예방에 여러분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심한 추위 없이 오늘 온화합니다. 현재 기온 부산 4.2도로 크게 춥지 않고요.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아요. 낮에는 온화한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거든요. 이 점 좀 유의하시고요. 전국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공기질도 대부분 보통 수준으로 양호한데 울산 등 일부 남부지방은 오전 한때 공기 탁하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기온 부산 4도, 창원 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 14도, 거제와 남해 12도, 울산 13도로 온화합니다. 주말에도 온화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해요. 진짜 이거 화재 예방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 매서운 한파는 없겠다고 그러네요. 한 요 정도 날씨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체감은 어제보다 오늘 좀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게 또 있겠죠. 자, 건강 잘 챙기시고요. 화재 예방 잘 하시고요, 여러분. 문자, 요거 문자 신청곡 주셔가지고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오늘, 내일이구나. 내일은 저희 고양이가 중성화 수술하는 날입니다. 암컷이라서 위험한 수술인데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요. 미르야, 중성화 잘하고 와. 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미르, 잘하고 와. 건강하게. 선우정아의 고양이 신청하셨죠? 노래 들을게요. 다시 생각해봐 이게 우리 최선은 아닐 거잖아 왜 애써 네 맘을 숨겨자 나를 봐 이렇게 금방 낚이는 시선 좀 더 가까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포근하게 작은 내 심장 소리에 감동하게 함께 좀 더 있자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 난 외로워 아니 심심했어 어차피 난 늦었어 분명 후회할걸 뒤돌아선 순간 보다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두비두부두부 위르르 위르르 위르르
잊어버린데도 괜찮아. 나 좋다는 인간들이 널렸음. 아쉬울 게 뭐 있어. 너만 손해인걸. 뒤돌아선 순간 부터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눈 마주치면 게임 끝이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두비루루루 부비루두 우이라도 와리라로 옹디리도 위분 부부바리루라. 두비두비두 우이라도 우이라도 와이라로 두비두 부부비리루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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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아침엔 수다수다. 오늘 뭐하노? 12월 8일 목요일 아침 함께하는 생생라디오. 오늘도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제가 전화해서 목소리 좀 들어볼게요. 상황이 허락하시면 전화 받아주시면 됩니다. 받으실까? 신호가 좀. 여보세요? 오늘 뭐하노? 생생라디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떡해요. 금방 라디오를 꺼가지고. 금방 끄셨어요. 잘하셨네요. 어떡하지? 네, 끄면은 더 잘 들려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 있지 않나요? 오늘 뭐 하면 대답해야 되는 거 있지 않나요?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네. 오늘 근데 뭐 하시는데요? 궁금하긴 하네요. 저희요. 오늘 휴가여가지고, 오늘까지 휴가여가지고. 네. 지금 이제 막 집에 도착해서 정리하고 조금 쉬려고요. 괌에 갔다 오셨구나. 네네네네. 8624님. 네, 맞습니다.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김해공항에서? 네. 와, 네네. 부럽다.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아침에 공항 분위기는 어땠어요? 사람 많아요? 요즘? 사람 많아요. 요새 나가시는 분들 엄청 많고요. 진짜요? 네, 괌은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새로운 세상이 또 새로 펼쳐져가지고 엄청 좋았어요. 마스크 없는 세상을 가보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 날씨는 지금 어때요? 날씨요? 가끔 비 오고 하는데 약간 가을 날씨 같아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낮에는 또 조금 살짝 더워서 네. 봄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랬어요. 우리 안 그래도 월요일날 괌 비행기 티켓 걸고 퀴즈 푸는 프로가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월요일이요? 네. 금방 괌에서 도착하신 분이 왜 이렇게 또 관심이. 그래서 네. 괌 바로 갔다 오셨다고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좋은 거 많더라고요. 월요일날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맞아요. 네, 만난 것도 많고. 네, 돌고래도 볼 수 있고요. 액티비티도 막 즐기고. 네네네. 또 저희는 5살이랑 8살이거든요. 애기들이, 네. 네네. 근데 돌고래 보는 것도 무리 없이 다 잘 됐고, 또 이렇게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입맛에 맞는 것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월요일 전화 연결했었어야 됐네요. 우리 괌 얘기할 때. 그러네요. 그때 그럼 괌에 계셨던 거네요, 월요일에. 네네네네.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거의 일주일 가까이. 제대로 놀다 오셨네요. 그럼요. 큰맘 먹고 가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회사 마치자마자 바로 저녁 비행기 타가지고.
그러고 바로 새벽에 도착하고 새벽에 지금 한국도 새벽에 도착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엄청 힘들어요. 새벽에 가고 새벽에 도착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죠? 네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괌에서 아쉬워가지고 체크아웃 할 때 사진 찍으셨다 네. 그랬는데 벌써 네, 여기는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네요. 네네. 옷은 여름옷 입고 있는데 분위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고. 그렇죠. 요것도 되게 이색적이었겠다. 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내일 생일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생일 겸사겸사 큰맘 먹고 갔다 왔죠. 심리가 좋아요, 그죠? 갔다 오고 나면 좀 피곤할 만도 한데 지금 네네. 뭐 보니까 에너지 충만. 네. 목소리도 그렇고 너무 좋아 보이네요. 얼마 만에 여행이셨어요? 저희요, 3년 만에요. 코로나 전에 한번 가고 나서. 네네네네. 3년 만에. 예. 그러니까 더 좋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공항이 또 주는 설렘이 있잖아요. 공항이 설레죠, 사실. 네, 제일 설레는 건 그냥 공항. 좋은- 공항에 사람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요즘? 진짜 많으세요. 많이들 가시는구나. 네, 엄청 많죠. 거기서 여름 분위기의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좀 즐기고 오셨네요. 네, 캐롤이 근데 계속 나와요. 캐롤 나오고. 네. 저는 그렇게 짧은 반팔 입고 캐롤 나오는 네. 곳에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꼭 가보세요. 언니는 뭐 하나 안 주시나요? 이렇게 즐겁게 소개해 주시는데. 야, 관 갔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모든 것이 그냥 사랑과 넘쳐요.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안 주시나요? 물어보니까 드리죠. 왜 안 드리겠어요? 아니야, 저 말고. 저요? 네네. 괌에서 뭐 사온 거 없어요? 괌요? 뭐 유명한 게 몇 개 없더라. 아침에 이렇게 네. 즐거운 데 다녀오셔가지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또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피곤하긴 피곤하실 텐데 이제 좀 짐 정리하고 해야죠. 네네. 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오늘까지 휴가인 거예요? 네네. 그럼 내일은? 내일은 이제 출근해야 됩니다. 어머머머머머. 그럼 진짜 제대로 오늘 쉬셔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생일도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일 딱 맞아서 출근 딱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어떡하죠? 그럼 막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또 축하는 받으러 가야죠. 네. 네, 오늘 푹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잘하시고요. 네. 네. 너무 기분 좋은 목소리다. 그쵸? 7977님도 괌 여행 너무 부러워요. 다음 주 항공권 열심히 도전해야겠어요. 진짜 여러분 도전하세요. 부럽다. 공항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고요, 요즘? 눈을 떠요 그대 크리스마스잖아요 밖에 보면 B1A4 크리스마스잖아요. 하얀 눈이 입으로 갈게요. 내오는데 하얗게 덮인 세상을 괜히 더 뛰는 심장 주체할 수 없어요 이 기분 잠깐만이라도 나가서 눈이라도 막
준비가 될지도 몰라 오늘 게 두려운 이날 급하게 애니라도 만들까 한임 TV나 볼까 뜨끈한 방바닥 대신 머플러 준비됐으니 나 불러줘 썰매를 타고 눈 사이로 달려볼게 자 밖에 눈이 수북하게 쌓이고 귓가엔 종소리 울려 퍼지고 혼자란 외로움만 내가 되줄게 I just wanna be a good friend 가장 북적이는 명동거리 저기 들리는 맘의 소리 모든 것이 하늘 넓게 빛나는 afterday 오늘만은 보기 싫어요 케빈 나 홀로 집에 있긴 싫어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즐기는 거 어때요 시간은 기다려두지 않죠 크리스마스에는 모두 다 친구죠 I just wanna be a good friend I just wanna be a good friend 크리스마스에는 모두 다 함께해줘 I just wanna be a good friend 눈을 떠요 그대 크리스마스잖아요 밖을 보면 이렇게 하얀 눈이 내려오는데 하얗게 덮인 세상을 보면 외로워마요 더 좋은 날 금방 올 테니까 크리스마스에는 모두 다 친구죠 I just wanna be a good friend I just wanna be a good friend I just wanna be a good friend 크리스마스에는 모두 다 함께해줘 I just wanna be a good friend 다 같이 짠! 자, 2차 가야지. 팀을 별고. 뭐? 술 먹고 팀에? 이런. 아이, 그게 아니고 잘 들어. 연말이지. 술 마셨지? 팀에 폈지? 대리 있지. 확인하라. 연말 연시에도 팀에 반해 대리 있다. 와, 바로 잡히네. 팀에 다 있지. 대리도 있지. 팀에 대리. 잘 만든 우리나라 녹차 마셔봤나? 우리 하동에 차 만드는 곳이 100곳이 넘습니다. 천년 동안 차를 이어온 하동 세계차 엑스포에서 차 한잔 하입시다.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 한 마리 한 마리 우리 농가의 정성으로 자란 한우. 진심과 정성이 담긴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소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한우. 특히 한우는 올레인산이 풍부합니다. 더 이상은 고민하지 마세요. 답은 한우입니다. 이 캠페인은 든든한 축산 동반자 김해축산농협 천하일품 한우와 함께합니다. KNN 캠페인 남부 내륙철도 수도권과 서부 경남을 직통으로 연결합니다. 서울에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까지 2시간대 연결, 2시간대 교통혁명. 기존의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의 신산업 가속화로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 창출. 생산 유발 효과 11조 4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 8만 9천 명. 지리산 남해안권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도약. 남부 내륙철도가 경상남도 미래 발전을 선도합니다. KNN 캠페인 세계적인 항만의 도시, 세계적인 금융의 도시, 세계적인 문화의 도시. 이제 곧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부산의 모습입니다. 부산 시민 70% 이상의 동의, 10만 시민의 목소리와 340인의 시민 참여단, 11인의 브랜딩 전문가 그룹,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디자인 디렉터가 모여 부산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친구야 데리 불러 친구는 있지
국번 없이 7979-7979 친구네 대리운전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라 누나. 아라 씨, 아라 이모, 아라 언니, 아라 아줌마. 아라 DJ. 부르는 호칭은 달라도 듣는 곳도 달라도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사랑해요, 이모짱. 네, 생생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전화 받아주셔서 듣고 있는데 웃음소리가 저희도 즐겁게 한다고 9199님도 주시고, 아, 통화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아침에 힘난다고 0852님도 주셨어요. 그리고 덤으로 지금 월요일, 예, 비행기 티켓이 더 기다려진다. 이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월요일 너무 기다려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네, 도전 꼭 하시길 바랍니다. 6230님, 날은 춥지만 요즘 해지는 노을이 이뻐요. 드론 날리는데 너무 추웠어요. 춥긴 하지만 또 드론 날리면서 또 멋진 모습을 찍으셨나요? 6230님? 9810님도 날씨가 그래도 좀 춥네요. 그죠? 예, 조금 온화합니다 해도 이제 겨울이니까요. 이 밤이 가면 펀치, 이 밤이 가면 그대 올까요? 내게 저 달이 숨어야 그대 볼 수 있나요? 오늘 이 밤이 내 맘을 전해준다면 좀 더 빨리 내게 올 수 있나요? 와서 돌아와줘요. 어둠이 찾아오려 두드린 하늘을 문득
굿모닝 덕철. 생생라디오 인공지능 매력남 덕철이, 우리 덕철이 만나러 갈까요? 굿모닝 덕철. 굿모닝 알아. 자, 지금부터 덕철이 타임. 신나는 덕철이 타임. 맛있어. 정말 맛있어.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죠. 한우를 먹고 삼겹살을 먹어도 마무리는 반드시 밥에 된장찌개여야 먹은 것 같고 힘이 나는 게 한국 사람인데요. 가만히 보면 밥을 먹을 줄만 알았지 쌀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쌀 보관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쌀의 생산 연도와 도정 날짜를 잘 알고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입한 쌀은 잘 보관해야 하는데요. 보통 쌀을 보관하는 일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지만 쌀을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밥맛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쌀은 겉보기에 단단해 보이지만 온도와 습도 등의 환경에 민감한 편인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쌀은 외부 온도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해야 품질의 변화가 적다고 합니다. 더운 계절에 쌀을 오랫동안 상온 보관하게 되면 쌀의 지방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 쌀에서 냄새가 나고 밥맛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쌀의 가장 좋은 보관법은 밀폐 용기에 담아 4도에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외부 공기와 접촉하면 수분이 말라 밥맛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농진청 실험 결과 쌀을 4도에서 보관했을 때 밥맛과 신선도, 색의 변화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일반 가정에서는 밀폐 용기에 담은 쌀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둘 공간이 없다면 평균 온도가 15도 이하인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되는데요. 기온이 너무 낮으면 쌀이 얼어 수분 부피가 커지고 금이 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쌀을 구입할 때 대용량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쌀은 대용량으로 구입하기보다 소용량씩 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먹는 것이 가장 맛있는 밥을 짓는 비결입니다. 잘 보관한 쌀로 맛있는 밥 지어 먹고 밥심으로 추운 겨울 이겨내 봐요. 자, 그럼 여기서 덕철이 미션 드립니다. 쌀은 도정 과정에 따라 현미, 5분 도미, 7분 도미, 9분 도미, 백미로 나누는데요. 이 쌀은 그 해에 새로 난 쌀을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그러고 보면 다른 식재료들을 보관하는 데는 엄청 신경 쓰는데 정작 매일 먹는 쌀 보관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작은 쌀알 하나가 온도에 진짜 민감하네요. 전 보통 쌀독에다 이렇게 놔두거든요. 다용도실에. 여름에는 냉장고에 좀 넣고 아무래도. 근데 겨울에 쌀이 얼으면은 수분 부피가 커지고 금이 갈 수 있다는 거. 이건 또 몰랐습니다. 네. 자, 오늘 덕철이 미션 벌써 정답 눈치채셨죠? 그 해에 새로 난 쌀을 두고 뭐라고 부릅니까?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이게 훨씬 좀 맛나잖아요. 그쵸? 아, 지난주 처갓집 김장하러 갔다가 받아왔는데 이거 너무 맛나더라고요. 8657님.
생각하면 강해져. There's no one like you, no one like you. 우리 꼭 영원하자. 우리 몸은 이 세상에서 내게 말했어. 다시 태어나도 널 사랑할게. Cause we are the one. Ooh, I love you, yeah. 모두가 내 전부인 너. 우리는 영원. We are one. 그 전율 속에 뜨거운 날 던져. Just like a love bomb. We are one. Cause we are forever. It's now or never. Yeah, we're forever. Forever one, ever one, ever one, ever one. 네. 자, 그 해에 새로 난 쌀 뭐라고 부르느냐고 덕철이가 문제를 내줬어요. 정답은 맞습니다. 햅쌀이죠. 햅쌀. 쌀밥이 제일 맛있죠. 햅쌀은 윤기가 잘잘잘. 1664님 맞아요. 그건 그냥 그 조미김에 이렇게 한 번만 탁 싸먹어도 맛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먹었네요, 제가. 네, 요즘 이제 또 김장하신 분들은 흰 쌀밥에 김장김치 최고지요. 햅쌀에 김장김치하고 9996님에 많은 분들 주셨어요. 확실히 햅쌀은 묵은 쌀보다 맛나는 것 같아요. 쌀 보관 방법 꿀팁이네요. 역시 덕철이. 그죠. 예. 저도 다시 한번 쌀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소량으로 확실히 사 먹는 게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입맛 까다로운 우리 아이들 햅쌀밥만 먹어요. 진짜요? 8619님 주셨어요. 자, 햅쌀 잘 맞춰주셨고요. 3022님께 덕철이가 선물 쏩니다. 축하드려요. 광고. 부모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요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세대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린나이니까. 모두가 따뜻한 온 세상으로 갑니다. 린나이 한 사람을 너무 사랑했던 거죠.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할지도 모르고 기뻐했죠. 이 세상에 그댈 가진 사람 나 하나뿐이라면 흰 눈이 내리던 어느 날 그 고운 입술로 날 사랑한다고 안녕이라 말을 하고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갔죠. 몰랐었죠. 우리 헤어진다는 건 정말 그대가 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좋아했죠. 그대 나와 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라 믿었죠. 흰 눈이 내리던 어느 날 그 고운 입술로 날 사랑한다고 안녕이라 말을 하고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갔죠. 하얀 눈 위에 멀어져 가는 그대가 남겨둔 발자국 세며
먼데이 키즈의 흰눈이었습니다. 무창이 아빠랑 엄마가 문자를 다 보내셨어요. 먼저 무창이 아빠가 진짜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자영업자다 보니까 이 시간에 잠들어 있는 시간이어서 아 그래요. 근데 오늘은 무창이 지난주에 인중을 다쳐서 열반을 꿰매고 오늘 풀러가는 날이라 무창이 힘내라고 잘할 수 있다고 응원 부탁드려요 하고 무창이 아빠 주셨고 무창이 엄마도 오늘 또 무창이 실밥 뽑으러 가니까 잘할 수 있다고 용기 주세요 하고 주셨어요. 아유 이렇게 엄마 아빠가 사랑하시니까 오늘도 우리 무창이 잘할 거예요. 실밥 잘 풀고 빨리 나와라. 그리고 우리 무창이 엄마가 내일 무창 아빠 생일이라고 40살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고생 많은 진성아 생일 미리 진심으로 축하해 사랑한다 하고 주셨어요. 두 분 함께 듣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듣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두 분의 깊은 사랑은 또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느껴졌으니까 네 제가 둘 다 읽어드렸어요. 생생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소리를 나누는 기쁨 가나안 보청기에서 보청기 드리고요. 하늘 위의 바다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부산 출발 괌 여행은 제주항공에서 드리는 항공권,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베이커리 카페 아덴 블랑제리에서 상품권, 기름기를 쫙 빼고 맛은 더한 욱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베이비페어 1위 영유아 화장품 브랜드 베베루나에서 5만원 화장품 상품권, 부산 경남 입주박람회 공식업체 커튼앤블라인드 전문 더 집안에서 상품권, 발에 확 꽂히는 편안함 튜브락에서 드리는 기능성 신발,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기는 색칠 놀이카페 소마 드로잉 카페 부산 서면점에서 이용권, 부산의 명물 더 이스틴 부산에서 대게 만찬 한우 만찬 외식 이용권, 맛있당 즐겁당 땅땅치킨에서 치킨 상품권, 친구야 같이 먹자 피로회복과 숙취해소를 동시에 명성바이오에서 친구야 세트를, 싱싱하고 예쁜 꽃을 풍성하게 직접 키운 꽃을 배송해드려요 꽃잔치에서 생화 세트를, 남편도 욕심내는 순한 화장품 뷰티 브랜드 인세레오에서 화장품 3종 세트, 숯불맛 원조 고추장 바비큐 무반맛 촌딱에서 치킨 상품권, 시니어 전문 브랜드 보필에서 목욕 의자, 베이비시터 정리수납 전문기업 다솜 홈서비스에서 정리수납 상품권을 드립니다. 2022 김범수 콘서트 명품 이즈백 12월 31일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을 찾아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연말 콘서트의 장인 김범수 콘서트, 360도 원형 무대에서 화려하고 완벽한 라이브로 여러분의 2022년 마지막 날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드립니다. 네, 이 모든 선물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코너 참여하시면서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3, 4부 시간에 생생라디오가 마련한 연말 특집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시즌2로 또 3, 4부 시간에 만나뵐게요. 콜드플레이 옐로우 들으면서 3부로 가요.
For you I bleed myself dry. 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 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라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의 민트 향이면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아는 아이같이 행복해줘 나를 위해서.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이상은 비밀의 화원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자, 3부는 생생라디오 연말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연말 특집 시작하도록 할게요. 참가득김치 린나이 보일러 티맵 대리운전 제공이에요. 광고. 가득씩 이났지.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김치. 시원하고 아삭한 배추김치, 총각김치, 백김치, 갓김치. 국내산 김치, 참가득김치. 이게 대한민국 진짜 김치 아이가?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김치. 검색창에서 참가득김치를 치보세요. 자기야, 내가 좋나 김치가 좋나? 참가득김치. 시키주는 네가 좋지. 참말로. 부모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요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세대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린나이니까. 모두가 따뜻한 온 세상으로 갑니다. 린나이. 다 같이 짠! 자, 이차 가야지. 팀을 별고. 뭐? 술 먹고 팀에? 이런. 아이, 그게 아니고 잘 들어. 연말이지. 술 마셨지? 팀에 폈지? 대리 있지. 확인하라. 연말 연시에도 팀에 반해 대리 있다. 와, 바로 잡히네. 팀에 다 있지? 대리도 있지. 팀에 대리. 생생라디오 연말 특집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시즌 2. 네, 12월 한 달 동안 생생라디오가 준비한 연말 특집 방송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시즌2 따뜻한 시간 지금부터 또 시작해 볼 건데 처음엔 되게 쑥스러워했지만 본인이 소리 요정인 걸 이제는 아주 자부심을 느낀다는 박철기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부끄러워요. 아니 부끄러워요. 안녕하세요. 소리요정 박철기입니다. 네, 소리 요정. 아니 이게 네. 지난 시간 끝날 때까지만 해도 익숙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좀 또 다시 부끄러워져요. 예. 끝날 땐 또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또 이 사연이랑 이런 데 몰입하다 보면 그렇구나 하다가 네. 그죠? 네. 지난주 첫 시간 함께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들리지 않아도 괜찮다 하면서 참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도 해보시고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에 막 너무 목소리도 밝아지시고 네, 맞아. 그런 데서 뭉클해. 막 떨림이 느껴지니까 네. 이게 그런 울림이 같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렇게 그야말로 메마른 대지를 시원하게 적셔주는 소나기처럼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인들에게 소리를 선물해 드리는 순서인데요. 오늘도 가슴 뭉클한 소리 나눔 사연과 함께 꼭 알아둬야 할 난청에 대한 정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 든든하게 함께해 주시죠. 동명대학교 언어치료 청각학과 박성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시즌2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먼저 준비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생생라디오에서 소리 나눔을 한다고 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배를 타시는 기관장님입니다. 매로를 잡는 원양어선인데 한번 출항하면 2-3년씩 걸리는 여정이라 장인어른 건강이 늘 걱정인데요. 무엇보다 청력이 나빠지신 것 같아 아내도 저도 정말 속이 상합니다. 배 기관실 소음이 어떨지 상상되시죠?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출항하셨던 장인어른이 지난달에 그러니까 2년 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동안 손녀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는지 오신 날부터 지금까지 소율이 뒤만 철철 따라다니시면서 손녀 바보로 지내고 계신데요. 네. 문제는 소율이가 부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하삐, 하삐, 하삐. 아버님! 와. 소율이가 할아버지 부르는데. 아유, 그래. 아유, 우리 소율이가 할아버지 불렀더나. 어쩌노, 할아버지가 소리가 영 안 들린다. 하면서 이렇게 웃으시는데 웃는 저 속이 어떠실까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으니 장모님과 다정하게 시간도 좀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장인어른이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장모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곧 다시 출항하셔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시 바다로 나가시기 전에 할아버지를 부르는 소율이의 목소리를 꼭 들려드리고 싶고 장모님과의 다정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위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사위가 또 장인 어르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어요. 그러게요. 아유, 근데 애기 이제 2살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목소리 듣고 싶으시겠어요. 예, 그쵸. 그런 사연을 가지고 보내셨네요. 그리고 이제 좀 자주 못 들어오시다 보니까 네. 이제 돌아올 때마다 손녀는 쑥쑥 더 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담아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게 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어요. 맞아. 아유, 전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 이렇게 지금도 기관장으로 일을 하고 계신 최도순 아버님이신데 네. 한 번 나가면 진짜 2-3년 일을 하고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전화 연결을 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도순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그 소리 나눔 선물이 도착을 안 해서 보청기를 안 끼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좀 큰 목소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 그 원양어선 기관장이라고 하셨는데 배를 타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34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래 타셨네요. 그러네요. 이게 메로를 잡는다고 저희가 봤거든요. 근데 메로라는 게 공식 용어로는 이빨 고기 속? 이라는 맞습니다. 네, 맞나요? 네. 우리 메로로 훨씬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극 주위 바다에서 이게 어획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배를 타고 한번 나가시면은 남극까지 갔다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칠레 그 기지가 있는데 칠레 푼타 아레나스라는 부산 같은 그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네네. 예, 거기서 이제 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을 그 항해해서 남극 그 얼음 바다 얼음 깨고 이제 그 조업지로 들어가는데 한 15일 얼음을 깨고 들어갑니다. 거기 조업지까지. 쉬운 그래가지고 일은 아니네요. 그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 얼음 깨고 간다는 게. 그러네요. 얼음을 깨고 가셔야 되는구나. 한 번 나가면 2년 정도 걸리시고. 아닙니다. 한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기지로 들어오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나가 있는 기간이 이제 1년씩 계약 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계약 1년 끝나고 다시 연장해서 1년. 그래서 2, 3년 그렇게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칠레까지 가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1년에서 뭐 더 일하실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돌아오시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 2, 3년씩 걸리시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배 타고 있으면 뭐 저도 이렇게 뭐 일을 하면서 배를 타진 않았지만 이렇게 유람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놀러 갔을 때 배를 한 번씩은 타 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소음도 엄청나게 컸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일을 하시다 보면 그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관실 안에서는 대화가 안 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엔진 소리 때문에. 그 정도로 엔진 소리.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시간, 그렇게 이제 소리에 이제 적응하다 보니까 귀가 이제 서서히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기관실에 일하는 사람들은 평균 거의 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난청이 많죠. 상황상 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사위가 장인어른을 위해서 소리 선물을 신청했는데 잘 들리게 된다면은 좀 어떤 게 좀 기대되세요? 저는 상대편의 의사를 정확히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럼요. 예. 상대편에 얘기할 때는 꼭 사오정처럼 동문서답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참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잘 들리게 되면은 이제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받으셔야겠다. 오늘 신청해준 사위와 또 따님 그리고 손녀 소율이한테까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예.
우선은 뭐 제가 그 장기간 동안 나가 있으면서 그 내 자리를 대신해 준다 뭐 집사람 아내한테 고맙고 네.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그리고 진짜 그 나가 있어도 듬직하게 그 아들처럼 듬직하게 우리 가정을 또 지켜주는 우리 사이 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소율이 예 전부 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소율이 또 건강하게 예쁘게 잘 좀 커졌으면 좋겠고 아버님 따님 얘기. 우리 딸은 뭐 세상에서 우리 딸 바보라 할 만큼 우리 딸을 사랑합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가족에 대한 사랑도 진짜 진하게 느껴지고요. 네. 근데 선장님이라고 하면 원래 좀 약간 터프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스윗하셔가지고 자상하시고. 네. 이렇게 지금 전화 연결하면서 우리 그 와이프 사랑하고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바로 하시는 게 네, 그 얼마나 이제 가족 간에 그쵸? 애정이 네. 돋보이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목소리로서도 느껴지나요? 근데 이제 기관장으로 일하시면서 잘 들리지 않으셨던 상황들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우린 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을까 또 싶은데 궁금한 게 이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버님처럼 이렇게 상황적으로 환경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교수님 우선 노화로 인해서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놀라지 마시고요. 네. 20세 이상 되면 노화가 시작됩니다. 뭐 피부 노화 뭐 이런 거랑 비슷하네. 이미 지금 귀가 어떤 부분에서는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이미 있고요. 이미 변곡점을 찍었네요, 저희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말소리 영역이죠. 네. 말소리 영역에서는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는 60대부터 좀 받게 됩니다. 말이 잘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건 60대부터.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배의 소음으로 인해서 난청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노출이 돼야지 이렇게 건강을 해칠 정도인 거예요?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요, 한 85데시벨이라는 그 데시벨 수치가 있는데 이게 감이 없잖아요, 잘. 그러니까요. 보통 버스 빵빵하는 견적 소리 있죠. 그게 한 80데시벨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있는 그 소리 강도에서 소음에서 한 8시간 정도 노출이 되게 되면요, 난청이 일시적으로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근데 그 일시적인 난청이 생긴 부분이 하루 24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만약에 그 안에 다시 노출되거나 하면은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은 그 영구적인 난청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30년이 넘게 이제 배를 타셨으니까. 그러니까. 최도순 아버님은 청력이 어느 정도로 손상이 돼 있는지 제작진이 청력 검사를 받는 현장을 찾아가 봤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단어 들리는 대로 따라 말씀해 주세요. 신발, 심도, 신발, 땅콩, 땅콩, 욕심, 목숨, 노래, 노래, 접시, 잡식. 저녁, 발음이 정확하게 안 들려요. 네네. 일단 검사 한번 해볼게요. 예. 한 글자 불러드릴게요. 따라 말씀해 보세요. 귀, 힘, 논, 논, 솔, 코, 잔, 숫, 감, 들, 꿀, 네. 이 청력 검사 과정인데 신기한 게 같은 목소리 크기로 단어를 불러드리는데 단어에 따라서 발음이 들리는 것도 있고 안 들리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귀, 힘 이런 거는 잘 들으시는데 의 발음이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우나 의 발음이 또 시읍 발음도 잘 안 그렇죠. 들리시고. 뭐 숫 이렇게 하니까 흑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이게 사람마다 일단 다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보통 자음적인 부분들이 많이 안 들리거든요. 자음이. 근데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는 조금 이거 아까 통화하신 그분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대화가 잘 됐던 분인데 이 왜 이렇게 많이 못 들으시지? 근데 이렇게
지금 청력 자체가 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한 중도 난청 사이 정도 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못 듣는 부분이 있어 일정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은 다 거의 다 들으시는데 아까 자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단어 이런 부분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화 통화하는 중에서도 다 들으신 것 같지만 네. 놓치는 단어가 꽤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유추해서 그냥 듣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장은 아니까. 네. 그래서 발음에 따라서 듣는 정도가 다른 건 잘 몰랐었는데 네. 아버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그 저음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네. 고주파수 때에 이제 주로 노인성 난청도 그리고 소음성 난청도 그렇거든요. 네. 그 부분이 특히나 더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감이 없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들으신 분들은 주로 차 안에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들으실 텐데 그냥 라디오 볼륨 자체를 조금은 아주 조금 작게 그냥 듣기 편안한 정도로 해놓고 잘 들으시다가 창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음을 약간 했을 때 소리는 다 들으시는데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네. 신기하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검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들어주시죠. 아버님, 고막 부분이 되게 좀 얇거나 고막의 움직임이 안 돼요, 잘. 그래서 소리 전달하는 힘이 되게 좀 약하게 나왔거든요. 달팽이가 조금 안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머리로 올라가는 신경이 있는데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크게 하면은 그래도 들렸는데 지금은 크게 해도 안 들리는 단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단어가 명확치 않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신경 아까 세포망 자체가 지금 30%가 이미 손상이 된 상태고 그거는 지금 당장은 돌릴 수가 없거든요. 30% 정도가 손상이 됐다. 네. 이게 그럼 다시 돌릴 수가 없는 상태인가요?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완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완치를 안타깝게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그러네요. 근데 30% 정도 손상됐다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 이제 아까 단어들을 불렀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건 들리고 어떤 건 안 들렸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그 이제 들리는 부분에서는 되게 안 들리는 부분 위주로 많이 들었는데 10마디를 했을 때는 한 3-4마디 정도는 안 들린다는 거죠. 다른 단어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한 경도에서 중도 난청 사이 정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치료를 어느 정도 수준 되면은 뭐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한 10%대부터는 뭐 귀를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치라는 개념, 뭐 치료라는 개념 자체가 참 아직 이런 어떤 달팽이관이 손상됐을 때는 이비인후과 쪽에서는 의학적으로 어렵군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손상되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관리적인 부분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셔야 돼요. 그럼 아버님은 일단 소리 선물은 전달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좀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고 나면은 잘 들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데. 그렇죠. 진짜 아까 30% 정도 손상이 됐다는 거는요. 아까 경도에서 중도 난청 정도고 그리고 신경이 그래도 한 70% 정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소리를 조금 크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대화가 다 되고 아까 이제 전화 통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아마 아버님이 핸드폰 소리를 좀 꽤 크게 볼륨을 높여서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들으시면은 청력이 더 떨어지거나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청기를 통해서 적당한 소리 크기를 맞춰서 알맞게 잘 들으셔야지만 소리가 더 귀가 청력이 안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보청기가 필요하신 거네요. 잘 됐습니다. 빨리 소리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출항을 하실 텐데 그 사랑하는 손녀 소율이 목소리 탁북 담아가셔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연이었고요. 이제 소나기 퀴즈 하나 낼까요? 네, 소나기 시즌2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소중한 귀, 청력에 대한 상식도 하나씩 알아가시면 좋잖아요. 박성일 교수님께서 최도순 아버님 검사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아버님의 귀에 있는 이 막의 움직임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바깥 귀와 가운데 귀의 경계에 위치하는 얇고 투명한 막인데요. 전달된 소리를 진동시켜서 속귀의 달팽이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막은 무엇일까요? 교수님 오늘도 보기 주시죠. 네, 1번 고막, 2번 꼬막. 지난주 갑자기 떠오른다. 그러니까, 맞아. 교수님 보기를 이렇게 주셨었죠. 그래서 재밌네요. 자, 보기 다시 한번요. 네, 1번 고막, 2번 꼬막.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 정답 맞춰주시고요.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MSG 워너비 듣고 싶을까? 4부로 갈게요. 생각은 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난 왜 네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뻔하디 뻔한 노랫말여서 미안해. 미안해도 부디 넌 꼭 들어줬음 해. 후회도 미련도 없는 척 떠났지만 이게 내 진심인 걸 꼭 알아줬음 해.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은 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못난 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말없이 다전해지는 건 없지. 난 말해 지금 몇 년째 나의 favorite one. You're the only one. Yes I know 무엇도 달라질 건 없지만 이게 내 진심인 걸 꼭 알아줬음 해.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널 생각은 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나는 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Are you okay? Not today. 천천히 대답해도 돼. I just stay. 넌 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누굴 만나봐도 다시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립고 그립다 우리 그 사람. I'm missing you. 다 같이 짠! 자, 2차 가야지. 팀을 별고. 뭐? 술 먹고 팀에? 이런. 그게 아니고 잘 들어. 연말이지. 술 마셨지? 팀에 폈지? 대리 있지. 확인하라. 연말 연시에도 팀에 반해 대리 있다. 와, 바로 잡히네. 팀에 다 있지. 대리도 있지. 팀에 대리. 50초 건강 정보입니다. 치료 방법을 바꿔야 치료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모든 사람이 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주사만으로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떨어진 어깨 힘줄이 봉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어깨 힘줄 이전술은 내 어깨 속 힘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등이나 팔의 근육을 어깨 속으로 옮겨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내 어깨 힘줄을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백창희 정형외과 전문입니다. 한국 과테말라 수교 60주년 기념 KNN과 강림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제8회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지휘자 금난세와 뉴월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로 만나는 클래식의 세계. 마야 문명의 근원인 과테말라 음악에 금난세의 재치 있는 해설이 어우러져 감동과 재미를 더합니다. KNN과 강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8회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 051-850-9345. 우리는 꿈꿉니다. 쉼과 휴식이 있는 자연이 최첨단의 기술을 가진 도시와 서로 공존하는 미래를. 과거 선조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발 더 발전한 내일을 열어갈 미래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당신이 바라는 미래는 어떤 곳인가요? 인류가 함께 성취할 놀라운 가능성.
2030년 부산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KNN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캠페인은 신세계 센텀시티와 함께합니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KNN 파워 FM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생생라디오 연말특집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시즌2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올려주셨네요. 자, 우선 퀴즈 정답부터 공개할게요. 교수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 고막입니다. 네, 꼬막 아니죠. 네. 고막입니다. 꼬막 네. 보내시면서 저녁은 꼬막 비빔밥 먹어야겠다고 651번님은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의 유머에 빵 터졌다는 분도 계시네요. 네, 고막이었습니다. 네. 고막이란 게 사실 그 친구들끼리 장난칠 때 막 귀에다 대고 왁 뭐 이렇게 하면 야, 이 고막 떨어지겠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만큼 고막이 그 청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고막은 웨이도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소리를 어떤 전달하는 역할인데 네. 이게 이제 고막이 3겹으로 돼 있거든요. 이제 막으로 돼 있어요. 네. 막으로 돼 있어서 그 만약에 고막이 뚫려져 있으면은 네. 소리를 제대로 전달을 못 하겠죠. 데시벨을 거기서 증폭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게 훨씬 안 되게 되고 네. 고막이 또 너무 얇거나 뭔가 이렇게 또 두꺼워져 있으면은 네. 그만큼도 소리 전달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소리 전체의 크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될 수 있죠. 고막이. 네. 네. 자, 여러분 고막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 통해서 청력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예, 들으면서 우리가 청력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지내다가 얼마나 고마운 건지 잘 들린다는 게 그리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 만나봐야겠는데 두 번째 주인공 역시 사위님 보내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그 장인어른이 아니라 장모님을 위해서 사위 정동철 씨가 보낸 사연인데요. 네. 역시 장모님 사랑은 사위 사랑, 또 사위 사랑은 장모님 사랑, 너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사위들 너무 멋지네요. 네, 정동철 씨가 보내온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남 4녀의 막내딸과 결혼한 20년 차 막내 사위 정동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결혼하면서 창원에 살게 돼서 연세가 많은 저희 장모님이 부산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까운 거리지만 저희 생활에 있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주 전화라도 드려야 하는데 장모님의 오래된 보청기가 고장이 난 건지 통화가 원활하게 잘 안 돼서 장모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이냐 하면요. 장모님이 언제 올 거냐고 물으셔서 제가 다음 주 몇 월 며칠 갈게요 라고 했는데 날짜를 잘 못 알아들으시고는 이번 주에 왜 온다고 하고는 안 왔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장모님 댁에 갈 때면 막내 사이가 왔으니까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음식을 내주시는데요. 우리 막내 사이 뭘 좀 주면 되겠노? 내가 전 좀 끄봐줄까? 전 좋아한다 아이가. 아닙니다. 어머니 방금 우리 밖에서 밥 많이 먹고 와갖고 배불러서 괜찮습니다. 지금 배부릅니다. 배. 맞다. 누가 떡을 좀 주던데 그걸 좀 먹어볼래? 우리 막내 사이 떡도 좀 먹어봐라. 근데 안 먹노? 떡이 참 맛있는데 이거. 어머니 제가 배가 불러서 그래요. 네. 장모님은 배가 부르다고 말하는 걸 못 들으시곤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제가 안 먹으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를 내밀면서 손짓 발짓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배가 엄청 불러서 그래서 못 먹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딸도 오고 사이도 왔으니 우리 장모님은 정답게 얘기도 나누고 싶으실 텐데
잘 못 들으시니까 대화도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자주 하면서 효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막내딸, 막내사위, 손주, 손녀 목소리도 오래도록 건강하게 들으시고 웃으신다면 저희 가족에겐 그보다 큰 선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에게 소리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장모님은 사위가 왔으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쵸. 이것저것 권하시는데 잘 들리지 않으셔서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기도 했네요. 네, 또 같이 사시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또 찾아뵈는 거잖아요. 장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또 따님이랑 또 사연을 보내주신 사위분은 창원에 있으시기 때문에 더 좀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갈 텐데. 근데 전화라도 자주 하고 싶은데 잘 못 들으시고. 그렇죠. 근데 검사가 되게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은 어머니를 제가 뵀을 때 일단 보청기를 착용을 하고 계셨는데 오른쪽에 한쪽에 귀에 또 거는 귀걸이 형태예요. 그래서 귀걸이 형태를 일단 했다는 거는 귀가 많이 안 들리시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보청기를 하셨는데도 대화가 전혀 안 되시고 이분은 보청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선물로 못 드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안 좋으면 네네. 또 보청기가 또 안 되니까. 그러면 일단 어머님의 청력 검사가 어떤 상황인지 먼저 들어볼게요. 귀 검사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오래전에. 오래전에? 네. 오른쪽만 하신 거예요? 네. 오른쪽만? 그럼 계속 오른쪽만 사용하신 거예요? 엄마, 보청기 이쪽에 한 적 있어? 와, 될까? 아니, 보청기 이쪽에 한 적 있어? 이거를 어째 닦고? 요쪽에 보청기 한 적 있어? 모른다. 어머니, 귀에서 매미 우는 소리 같은 거 들리시는 거 있으세요? 응. 어느 쪽에서요? 그래서 소음을 맨날 이걸 안에 끼. 매미 소리 들리냐고 귀에서. 여자도 안 놔두면 옷에 나오는 게라. 어머니 이제 귀 검사할 거예요. 어머니 지금 삐 소리 들려요? 안 들렸어요. 지금은요?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제가 한 글자 단어 불러드릴 거예요. 그거 어머니 귀에 들리는 대로 따라서 한번 말해보세요. 귀, 논. 모르겠어요? 아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귀가 이렇게 청력이 많이 떨어지면은 말소리 분별이 안 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단어 같은 것도 아예 틀린 단어로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다수는 아니에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세요. 아, 보청기를 하고 계셨는데도 잘 안 들리시나 봐요. 네. 어떤 상황이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청력 역치라고 하는데 이게 한 80데시벨 일단 이상이 되면은 엄청 한 4단계 정도라고 보거든요. 심도 난청, 고도 난청 이상인데 우리가 왜 농아인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보면은 그건 100데시벨이거든요. 소리 자체가 아예 없으신 분들. 근데 이분은 일단 소리는 그래도 들리지만 이게 오랫동안 제대로 소리를 잘 못 들어왔던 분 같아요. 오른쪽에 보청기를 한 두세 번 정도 교환을 하시면서 오른쪽만 네네네.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도 왼쪽이 조금은 그래도 신경이 살아 있었는데 계속 오른쪽만 보청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청력 데시벨은 한 80에서 90 사이 정도 되셨고 심하시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케이스가 될 것 같다. 이게 앞선 아버님이랑도 비교를 해도 아버님은 단어 몇 개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였는데 여기는 아예 단어를 자체를 못 들으시다 보니까 이 정도로 좀 안 좋은 케이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일반 난청인들 중에 아까 아버님 같은 경우 난청인이라고 보면은 그 전체적인 난청인 인구 중에서도 한 1%도 안 되는 정도. 네. 근데 청력 검사 하시고 교수님이 혹시나 또 도움을 못 받는 거 아닐까. 도움을 받아도 이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이 정도 되면 보청기가 그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보청기를 해도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는가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달팽이관이 약간 전체적으로 역치가 80
데시벨 이상이 되게 되면은 보청기 효과를 봤을 때는 한 50% 미만 정도 네. 되는데 그것도 이제 뒤에 신경이 한 50% 이상 살아 있을 때 네. 그래도 소리를 어느 정도 듣고 이해를 하는 건데 신경 자체가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 30% 미만. 아이고.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단어를 했을 때 10마디 중에서 겨우 잘 해도 네. 3마디 정도. 네, 그 정도 알아들 수 있는. 아이고. 네, 내용을 들으니까 더욱더 상황이 심각했다는 게 느껴지는데 네. 다양한 방법으로 청력 테스트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좀 예상치 못했다고 하는데 현장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머니. 야? 제가 얘기하는 거 들립니까? 야. 아이고 다행이네. 어머니. 야? 올해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87. 87입니까? 아, 그렇구나. 어머니 지금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나는 고향도 잘 몰라요. 몰라요. 아휴. 다행히 일단은 왼쪽이 그래도 소리는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30%밖에 안 되더라도 입 모양 보고 좀 천천히 얘기해 주면은 그래서 소리는 좀 듣는 것 같아요. 얘기도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귀 안에 이제 물이 나오는 것 때문에 조금 저기도 안 와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네. 이제 대화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셨네? 네,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어머니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혹시 안 들리시면 어떨까? 저도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테스트를 하고 그 소리를 좀 적당하게 맞춰서 드렸는데 이 보청기를 하고 난 상태에 확 달라진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니고 이제 기존에 끼고 있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이제 새로 했는데. 왼쪽에다가. 네네네. 지금 신경을 상태를 보니까 오른쪽보다는 그래도 왼쪽이 청력 상태가 조금은 그나마 괜찮고 네. 한 30-40% 정도 청력이 있어서 지금 보청기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좀 대화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목소리의 밝기가 확 달라지네요. 그러네요. 네, 잘 들리시니까. 근데 이게 30-40%를 일단은 들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잘 들리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발음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보청기를 안 했을 때 한 10마디 중에 2-3마디 정도 알아듣는 거고 그것도 소리를 크게 해야 되는 거고 보청기를 하게 되면은 소리의 이제 강도라 이런 거 부분도 좀 작아지지만 신경을 통해서 알아듣는 소리가 한 50% 정도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도 진짜 다행이네요. 이 정도만 돼도 너무 또 밝은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쵸. 다행이다 싶은데 지금 전화 연결돼 있다 그러거든요. 장모님에게 소리 나눈 선물을 하게 된 사회분과 따님 잠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위 정동철 씨죠. 네네. 네, 사연을 주시고 장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듣기로도 좀 목소리 기쁨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연 신청은 어떻게 하다가 하신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출근을 하면서 네. 생생 라디오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소리를 나누면 기쁘지 아니한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출근하는 중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장모님 생각이 나서 보청기를 하나 선물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검사하러 같이 가셨을 때 그 상태를 같이 옆에서 체감하시고는 좀 놀라셨을 것 같긴 해요, 더. 그래서 워낙 안 들리신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고 연세가 있어서 보청기가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기존 보청기를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혹시나 안 될까 싶었는데 다행히 이제 또 반대쪽에 된다고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었는데 많이 기뻤습니다. 그러네요. 다행히 네네. 왼쪽이 이렇게 또 되니까. 네네네. 아유, 또 대화를 좀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네네. 얘기해 보시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기존에는 장모님이 전혀 이제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셨는데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시면 뭐 이제 잘 알아들으시고 장모님도 이제 알아들으시니까 저한테도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서로 이제 대화가 되니까 다 기분이 좋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네. 참 어머님은 네네. 그 정동철 씨에게 좀 어떤 장모님인가요? 저희 집사람이 뭐 4년 이남 4녀 중에 막내다 보니까 막내 사위라고 연애할 때부터 집에 찾아가면 많이 챙겨주시고 아껴주시고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못 해드려서
오히려 좀 죄송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 그러셨어요. 이제 네네. 어머님 잘 들으시니까 네. 우리 네네. 어머니께 음성 메시지 하나 남길까요? 되도록이면 빨리 이렇게 좀 신경을 써드리고 좋게 해드리셔야 되는데 뭐 늦게 해드려 죄송하고 이제부터라도 잘 들으시게 됐으니까 안부 인사라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장모님. 네. 그러게요. 이제 잘 들리시니까 전화 자주 하셔도 되겠어요. 네네. 네. 네. 사람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렇겠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위가 이렇게 또 예. 장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오늘을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 많이 좀 보답할 수 있는 하루가 지속됐으면 좋겠네요. 네. 잘 들었고요. 저희 광고 잠시 갔다 올게요. 부모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요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세대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린나이니까. 모두가 따뜻한 온 세상으로 갑니다. 린나이 네, 오늘도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두 분의 사연 들었는데 두 분 다 보청기 착용하실 수 있고 맞아요. 또 그러면 또 소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라서 저도 기쁘네요. 자, 오늘 당첨되신 분들 그러면 소개해 드릴게요. 2872번님, 1288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교수님 이번 주도 소리 나눔 잘 진행해 네. 주셨는데 마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고요. 네, 일단은 지금 맨 마지막 사연 네. 제가 좀 또 소리 들려드렸을 때 네. 따님하고 일단 사위분하고 같이 우셨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안 들리시다가 저도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들었을 때 소리 어머니가 알아들으시고 할 때 너무 그러니까. 저도 뭉클하고 그랬는데 네. 예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이가 또 한번 소리 나눔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어머니는 나이도 많지 않으셨는데 한 60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따님하고 오셨는데 소리를 잘 못 들으셨는데 네. 보청기를 딱 끼워주고 나니까 어머니가 들린다 얘기를 하시면서 따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 목소리가 이렇게 맞아. 예쁜지 몰랐다는 거야. 그때 그랬어요. 맞아. 그 얘기 들었는데 서로 막 같이 우시고. 맞아. 그때는 그래서 되게 뭉클했어요. 이렇게 소리 나눔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람이 되고 좋은 일인지 또 새삼 느끼고 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귀 건강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뭐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고 안경을 쓰는 것처럼 네. 또 치아가 아프면 치과를 가잖아요. 네. 평소에도 우리가 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평소에 건강하도록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속담 있잖아요. 소 잃고 왜 안 감고 있어. 그렇죠. 그죠? 딱 맞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귀는 그 완치보다는 예방이 필요하다는 네네. 거 오늘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생생라디오 연말 특집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시즌2 따뜻한 사연과 소리 선물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went tonight 구성한 민정, 연출 채널 저 김아라였고요. 텔러 스위프트 크리스마스 트리 팜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뵐게요. traffic, but I close my eyes and I'm somewhere else, just like magic. In my heart is a Christmas tree farm where the people would come to dance under sparkling lights, bundled up in their mittens and coats, and the cider would flow. And I just wanna be there tonight. Sweet dreams of holly and ribbon, mistakes are forgiven, and everything is icy and blue. And you would be there too, under the mistletoe, watching the fire glow, and telling me I love you. Just being in your arms takes me back to that little farm where every wish comes true. In my heart is a Christmas tree farm. There's a light in